반갑습니다. 일락서산 미제국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기 남해에서 정대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황성환 선생님, 제가 앞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겠고, 이제 저 또 가분하게 우리 김영환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은퇴한 지도 한 20년이 되고 녹이 슬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황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우리 정대하 선생님한테 과분한 칭찬을 들어가지고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민망스럽습니다. 네. 진실입니다. 네. 제가 83살인데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뭐 아부할 일도 없고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정말 참 내가 그동안에 내가 아는 학자들, 네. 지식인들 중에서 네. 이렇게 폭넓게 알고 네. 세계당 5대주 호주 빼고 네. 거기를 섭렵을 하셔가지고 발로 뛰고 네. 세계 역사를 폭넓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안 사람은 우리 황선환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래서- 호주는 잘 모르세요? 네? 호주는 잘 모르세요? 어제는 영리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영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배우고 정말 놀랍고 감동되고 그래서 여기 온 것이 참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리하신 정대하 교수님을 간단히 이제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지내시고 거기서 논문도 발표하셨고요. 출판을 하셨죠. 그리고 유엔에서 고위 외교관으로 이렇게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국립제주대학교에서 추빙 교수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귀향하셔서 남해에서 그 마을도 미국 마을이래요. 네. 거기서 독일 이제- 마을도 있고 미국 네. 마을도 있고 네. 일본 마을도 만들려다가 이제 지금 또 스페인 마을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마을을 만들고 있군요. 뭔가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관광을 위해서. 작은 섬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네. 관광 유인하기 위해서. 예. 거기 뭐 사시는데 괜찮습니까? 독일 마을 성공했고 네. 미국 마을 아직 조그맣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반미주의자인데 네. 땅이 싸고 네. 고향 가까워서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현재는 이제 그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멍예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 비살생 세계연구소 연구원으로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비살생 세계연구소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어떤 예, 거예요? 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글렌 D 페이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백선엽 장군의 미국 부관을 한 사람이에요. 예.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네. 이제 한국 전쟁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네. 코리아 디시전 준 24, 30, 1950 네. 이걸 책을 썼어요.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트루먼을 면접도 하고 네네. 백선엽 장군의 미군 부관을 했으니까 잘 알죠. 예, 한국 예. 군인들에 대해서도 알고 역사도 잘 알고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폭력인데 미국이 더 큰 폭력으로 대응을 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천주교인데 네. 이혼을 하게 돼서 그 한국 또 미군 부관은 네. 어떤 그 박사님이에요. 정치학 네. 한국 분인데 네. 이분이 네가 이혼 때문에 가면 저기 설악산에 내가 암자 소개줄 거기 가서 암자 있는 동안 한국 선생님들이 비살생입니까? 난킬링 네. 거기에 실천하는 거 보고 모든 종교가 죽이지 말라. 사우샬라키를 하는데 예. 한국 불교 심취돼서 기대원 스님을 모시고 가서 하와이에 절을 세웠어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이분은 하와이 대학 연구소에 인공기 태극기 걸어놓고 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모 킬링. 네. 그래가지고 세계 비살생 연구소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네.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또 우리 국민들 이 시청자들한테 또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2차 대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네,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네, 네. 잊어먹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5년, 10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소원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 이제 그 친일파 후예들, 그다음에 친미 사대주의자들, 네. 그다음에 반공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좀 철없는 언론인들, 네. 이분들이 주류입니다. 주류를 형성해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큰 문제인데 네. 저 소원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바로 황성환 선생님이 네. 이 제국의 몰락한 미래 이 책을 제가 보고 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 선생님이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동안 아는 한국의 어느 학자나 지식인보다도 이 세계 역사를 폭넓게 아시고 자세히 아시고 정확하게 아셔서 자료를 가지고 네. 그리고 평생을 공부를 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해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선구자랍니다. 선구자. 네. 예? 애국자. 오늘 동지를 만나셨네요. 네, 애국자. 그래서 네. 이 황생은 미국의 외교정책 강개와 폭력이라는데 예. 맞습니다. 네. 폭력 빼놓으면 미국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또 조작과 기만을 했어요. 네. manipulation and deception. 네. 조작 잘하거든요. 네. 기만 잘하고 네. 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미국은 저는 내가 조금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인면수심이라고 봅니다. 미국 지도자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인면수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영미기축이라 했지 않습니까? 영미. 그 말은 난 너무 좋아요. 예. 그 말은 기축. 맞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두 구요. 구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김 국장님께서 저를 뭐 소개를 가다해서 빛 좋은 개살군데 제가 스펙만 이렇게 많고 사실 하는 것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세 분하고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국내에 계시는 동포들, 해외 통일 동지들 많이 보시고 이 책 좀 저기 전자로도 되니까 전자책. 다른 거 책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문을 그럼 이제 오늘 그 본토론으로 오늘 이제 본토론으로 2차 대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2차 대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2차 대전이 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은 그 1939년 9월 1일 그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5년 9월 1일 이제 그 일본이 항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 이제 2,194일 동안 이제 6년 동안 진행된 세계 최대의 전쟁이었죠. 이 지구촌 전체의 그 모든 나라가 여기에 이제 참가해서 1억 명 정도가 전투에 참가를 했고 서부전선, 동부전선,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간인 4,700만 명, 군인 전사자 2,500만 명에서 약 7,20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상이었고요. 전비만 해도 이제 그 1944년 기준으로 약 1조 달러 정도가 소모된 총력전으로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사실 미국이 이제 세계 유일의 거대 제국으로 지위가 이제 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게 전쟁 범죄와 학살들도 진행됐는데 뭐 독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건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일본의 뭐 난징 학살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 중에 이제 그 미국에 의한 그 드레스덴 폭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 폭격, 원자탄 투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청취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그 교수님, 그 2차 대전이 이제 이렇게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이 발발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1차 대전의 연장선상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나 이렇게 동기 이런 게 이제 뚜렷하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김 국장님께서 요약을 참 잘 하셨는데 네. 뭐 또 1차 대전도
황 선생님이 이제 하신 줄 알고 있지만은 네. 뭐 저 짧은 지식을 보면은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영국 불란서에서 무기 팔아먹고 네. 이득 보고 네. 그래서 늦게 이제 참전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 네. 예,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서 독일을 이제 이렇게 압박하고 네. 예, 하는데 그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과도한 배상금, 독일의 배상금을 전쟁 요구하고 배상금 하고 또 독일이 가졌던 그 구식민지들을 다 빼앗고 또 예. 독일의 영토까지 본토의 영토까지. 본토의 영토까지 폴란드에 주는 네. 그런 압박과 목조르기를 하니까 네. 누가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35년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폴란드를 네. 침공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네. 강요하고 목줄러가지고 네. 하는 이런 양상이 미국 외교 정책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유럽에서 그랬고 네. 히틀러인데 네. 그리고 또 극동에서도 일본어를 네. 또 압박하고 네. 목줄러가지고 네. 이렇게 뭡니까 강철과 또 유류 80%로 금수시키고 예. 그래 일본으로 하기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또 침략하게 하고 네. 결국에는 진주만을 공격하게 하는 것도 네. 미국이 그렇게 하게끔 네. 이렇게 유도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제가 미국 외교정책 양상이라는데 한국 전쟁도 네. 이제 극동에서 미국이 어떤 조작가 기만 또 아까 이런 강경화 폭력 이런 것으로 미리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네. 그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49년에 중공이 모택동이 승리하고 네. 장기석 때문에 도망가고 네. 49년에 소련이 원자 폭탄 개발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봉쇄 정책을 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남한도 지키고 대만도 지킬 근데 에치선 라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결국은 49년에 모든 학자들 우리 황성환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했듯이 남쪽에서 브루스 카밍스도 그렇고 존 메릴도 그렇고 남쪽 그 강동원 출신들이 미국 고문관 로버스의 지시에 의해서 도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데 그 6.25는 저는 6.25 눈에 물이 들어요. 이제 북한 주먹이가 소련 택배인데 왜 6.25는 아니고 9월달에 들어와도 오고 싶었는데 네. 7월 15일에 6월달에 그 눈에 물든 그렇죠. 탱크가 지나간다. 예. 왜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오게끔 만들었다 이거였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7월 15일에 모택동이 대만 공략을 하려면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느냐. 예, 뭐. 일단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시청자분들이 그 정대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될 것 만들었다고 한다면 브루스 카밍스도 그렇죠. 누가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에서 쳐들어왔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정대화 교수님 설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대화 교수님 동의하신다면 제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맞다고 하시고 아니라면 저하고 토크 배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트릭, 그 간계에 의해서 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 취지는 이쪽에서 49년도부터 그 38선상에 전투사령부가 설치하고 나서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제 자료에 상세하게 저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쳐들어가니까
결국은 내쫓기 위해서 북에서는 응사를 했고 그렇게 한마디로 몸싸움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된 거지 마치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다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는 깔짝거리다 말았는데 북쪽에서 전면전을 했으니까 마치 북쪽이 그 호기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북에서 얘기한 대로 대규모의 무슨 민족 해방 현상을 벌이느냐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대학 교수님? 네, 저도 이제 그 보충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황성환 선생님을 알기 전에 네. 그 브루스 카밍스 교수가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기원 2권하고 네. 또 코리안 워 히스토리 한 2,000페이지 이상을 여러 번 썼어요. 예. 저는 그 사람을 네. 아주 그 연구를 많이 책을 읽고 네. 그다음에 미국 자료를 쓰고 네.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전면전을 안 했다 이겁니다. 예. 북한의 전면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반대로 브루스 카밍스 교수는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남침 정부가 없다. 자기 책 584페이지 594쪽 말하고 있으면 북한이 먼저 공격한 정부도 없고 예. 북한이 내려온 정부도 없고 네. 남침 정부도 없고 북한이 먼저 공격한 정부도 없고 전면전도 아니라 했습니다. 6월에 공격할 계획도 없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월에 내려왔다는데 이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수뇌부도 전쟁 계획을 몰랐다고 하는데 네, 미국은 이유민 수뇌부도 전쟁 계획을 몰랐다. 네, 그리고 49년에 많이 올라갔고 네. 이것도 내가 내 말이 아니고 존 메릴 교수가 전 미 국무부 기획실장 있으면 자기 논문에서 6.25 전쟁은 49년에 시작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은 제가 보충 설명에 동의를 하신 거죠. 반대를 하신 게 아니고. 예, 아니요, 그러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남침인 것처럼 오해를 할까봐 시청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일도 양단해가지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을 때 제 주장은 일관된 주장은 여러 자료들은 이거는 정확한 북침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하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황승환 선생님이 북침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메릴이나 그분들이 남쪽에서 시작한 걸로 그런 보는 견해도 있고 어쨌든 전쟁이 발발을 하면 판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전면전이 된 거는 그 이후에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결국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 이 대목이 이제 쟁점인데 브루스 카밍스도 그렇고 어떤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은 누가 총을 썼는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하게 따지면 일단은 북침도 있지만 그 전에 남쪽에서는 먼저 도발을 해가지고 반격을 했다. 네. 근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론만 딱 얘기해서 왜냐면 여기 있는 제도권에 있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진보든지 보수든지 간에 애매하게 물타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북에서 이렇게 하니까 깔짝거려서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6.25 전쟁하고 그 이전의 거하고 연관시키지 마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판을 계속 키우고 북에서 응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남쪽에서 총을 쏘고 계속 하기 때문에 확대가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북침 전쟁이다. 제가 아까 역사 바로 세우기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잘했던 이 책에서 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누구냐 이게 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부역 세력의 자녀들의 후세들하고 그다음에 또 친미 사대주의자들, 그다음에 반공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언론들 이 사람들이 세뇌돼 가지고 완전히 남침된 걸로만 알고 그렇게 교육하고 49년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말도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브루스 카밍스니 존 메릴 같은 또 자료를 가지고 이 로버스가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예, 고문단장. 49년에 예. 간동군 장교들이 도발하게끔 예. 내가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황선홍 선생님 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근거 자료를 다 예, 여기 있어요. 황사님 그게 최초로 그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 밝히신 내가 거죠? 놀란 것이 네. 브루스카밍스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한술 더 뜨신다고요. 네. 브루스카밍스는 이군 철사가 나니까 간동군 장교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 황선홍 선생님은 아니다. 로버스 고문 단장이 시켜서 이 간동군 장교들이 했지. 그리고 내가 지시했고 앞으로도 도발할 것이다. 그 자료를 가서 이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부인을 네. 못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결국 어쨌든 2차 대전을 발발한 거는 어쨌든 독일이 시작했고 일본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놓은 거는 미국이다. 그렇죠. 예. 이 말씀 다 동의하고. 예, 네. 매우 동의합니다. 수법이에요. 수법이 그렇다는 기만과 거죠. 조작, 예. 강개와 폭력. 네, 그러니까 이게 꼭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어디서나 보면 그렇다 지금까지 이런 거잖아요. 모든 전쟁이 네, 그렇다는 미국 거죠. 외교 네. 양상. 이게 기본이죠. 미국의 이제 상투적 일관된 전략.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전쟁 배상금 문제와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2차 대전 전후에 혹시 이렇게 진행된 조금 더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 황원장님 조금 더 보충해 예. 주시면.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도에 체결이 됐죠. 네. 그런데 물론 일반인들 다 아는 사실, 아까 김국장도 설명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제 거기 동맹국 중에서는 거기에서 리더 나라니까 네. 했는데 폴란드 침공을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예. 2차 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차 대전 말기 때 아까 정대화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땅 일부가 결과적으로 폴란드 영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예. 독일에 꽂힌 비수라고 얘기하는 거 하얀 땅 말씀하시는 그게 것도 바로 수도와인 맞습니다. 베랑이라고. 네, 베랑이. 예. 베랑이죠. 예, 그러니까 폴란드 독일의 땅 가운데를 물론 그게 1차 대전도 그 이전엔 또 폴란드가 있었어요. 그게 폴란드와 독일이다. 폴란드라는 게 이게 보면 슬라브족 계통도 있고 게르만 계통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제가 복잡하죠. 폴란드를 몇 번 가봤어요. 옛날에 가봤는데 근데 베랑이 그게 딱 배랑이 생겨버리니까 독일 제일 중심지에서 그게 동트로이센 쪽이더라고요. 그걸 가려면 이렇게 돌거나 저렇게 돌거나 잡으면 갈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이거 도대체 이 어디 심장 옆에 있는 못처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게 몸에 그죠? 몸에 꽂혀 있는 비수처럼 빼야 되는데 근데 그걸 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해라고 하는 얘기가 같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2차 대전이 난 것은 또 하나 2차 대전에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경제공황이 2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한 38년도 정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39년도부터는 경제가 거의 정상으로 옛날처럼 정상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미국발 경제공황이 단순하게 미국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일판만 바로 다 퍼져갔단 말이죠. 네. 퍼져가니까 이 전쟁을 갖다가 깔끔하게 끝내는 이 경제공황을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은 역시나 전쟁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황을 끝내고 이제 아까 1차 대전은 세계 제국으로 가는 페이버먼트 고속도로를 닦았다고 한다면 이제 고속도로를 닦으면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가는 게 이제 2차 대전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필요로 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무기 팔아먹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생님 하셨는데 미국은 1935년도에
중립법을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네. 우린 유럽 전쟁이나 니네들 독일하고 싸우든지 관여 안 하겠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1차 대전 때 윌슨도 했단 말이죠. 예, 똑같은 똑같은 수법입니다. 수법입니다. 패턴이다. 같은 패턴. 패턴입니다. 아까 그 정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기, 기만, 음모 이런 거죠. 예. 그래놓고 나서 한쪽에서는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때 미국 내부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의회가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왜 의회 일부에서는 윌슨도 옛날에 안 한다고 그러더니 전쟁 일으키더니 너도 당신도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아니다. 또 쌩깠네. 쌩깠죠. 예, 아니다. 그러면서 나 그럼 중립화 법안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탁 사인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편에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 이거 어떻게 이 전쟁을.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시다시피 38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합병하죠. 독일에서.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사실 무력 합병이 아닙니다. 왜냐면 서로가 원했고. 원래 오스트리아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했고. 그다음에 체코 들어간 게 예, 체코도 이제 그걸 무력 점령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체코의 지식인들이 상당수는 독일을 원했어요. 예, 그 내부적으로 체코 내부에서도 이 갈등이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격이 됐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딱 신경 쓰이는 거 뭐냐면 다음에 그 뭐 질문하시면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요. 설명 나온 김에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중립국법안에 이렇게 서명까지 한 거잖아요, 루즈벨트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빨리 저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국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이 또 어떤 계기와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2차 대전에 참가하게 됐는지, 그 말씀. 예,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41년도 초에 나온 게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된 건 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 피습을 받으면 피습 당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41년도 초에 그 랜드 리즈 액트, 즉 말해서 무기 대여법이라고 그래요. 네네. 예, 그게 원래 법안 명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뭐좀 길어요. 예, 자꾸 랜드 리즈 액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은 그 이전까지 미국은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 팔아먹고 이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무기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거. 그 랜드리즈라고 하는 것은 무기 팔기도 하고 네. 우리가 봐서 마음에 들면 공짜 준다. 이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까지는 공짜로 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캐리 앤 캐시 앤 캐리, 현금과 현금 박치기.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랜드리즈 액트를 만들면서 무기 판매, 양도, 뭐 교환, 뭐 이래가면서 이제 너저하게 붙여요. 자, 그리고 유럽 전선에 대한 무기를 미국에서 다 이제 공급을 했다는 공급이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6천만 불을 지금 줬는데 60%가 영국에 줬고 그 당시에 소련한테도 한 15% 줬어요. 한 1천만 불을 지금 줬어요.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동맹국가하고 싸울 나라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비거리가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 1차 대전 때처럼 독일은 그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저기 그 루시타니아 왕인가요? 그거 그때 맞죠. 당해봤으니까 루시타니아 억수로 신경을 써가지고 미국한테 명분을 안 주려고 독일이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 명분을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전을 해야 돼요. 참전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무기를 대주는 건 이제 독일 측에서 알 거 아닙니까? 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독일에서 정말 맞대고 미국하고 싸울 수가 없고 전선이 확대는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떠오른 게 바로 아까 정대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1년도 6월 달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그 41년 초에 이제 그 랜드리즈 액트를 할 그즈음에 미국의 이 해군 정보처의 맥컬럼 소령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처는 그 당시의 정보처는 대통령 직보 체제, 정보 체제가 네.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맥컬럼이 뭘 보고 있었어요. 독일은 가만 놔도 잘 안 온다. 네. 안 관련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가시거리가 있는데 일본이다. 아, 네,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도발을 하게 만들자. 그 방법은 바로 일본에 대한 좀 뭡니까 석유화학, 그다음 철강, 네.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재산 동결을 하자. 어. 그러면 지들이 될 수 있겠냐? 그게 요즘 써먹는 그 제재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제재죠. 비슷한 게 아니고 맞아. 제재가 제재죠. 네. 비싼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제 맥컬럼이 하니까 그게 이제 루스벨트가 받아보고 그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그걸 제안을 했냐면 전쟁부 장관 아니면 내무장관이 그 비싼 보고서를 또 올려요. 그 미국은 바로 이제 그게 야 이거 맞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 시청자분들은. 왜냐하면 아니 1차 대전 때는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 같은 편이었었는데 그게 궁금해요. 예. 궁금하시죠? 네. 시청자분 다 궁금해할 겁니다. 네, 네. 뭐 갑자기 1차 대전 때 혈맹이었다가 갑자기 적으로 변했느냐.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건 바로 우리 운명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 아, 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일 동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이 급동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하고의 군사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랬죠. 예, 그게 영일 동맹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을 때 전부 다 비웃었어요. 저 감히 어떻게 대러시아를 갖다가 쪽팔린 나라에서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일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왜? 영국하고 미국이 뒤에서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영미와 일본이 서로 무조건 매고 좋은 거죠. 이게 속된 말로. 네, 예. 그러면 자기는 그 일본은 여기 러시아 깨버리고 그 주변에 이 지배권을 확보하면 좋고 이 영미 입장에서는 러시아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네. 왜 진출을 차단해야 앞으로 젓가락을 놓을 거 아닙니까? 네. 숟가락 놓고 네.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 생각 안 했으니까 이 네. 영미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만만하거든. 결국 그래가지고 로일 전쟁에서 일본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 재정적인 지원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만족을 모르는 거야. 아,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만주사변. 말이죠. 그럼 만주사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주 괴뢰국을 세우잖아. 만주 괴뢰국은 32년 아닙니까? 37년은 중일 전쟁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일 전쟁은 중국 본토 먹겠다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고 만주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조선 땅하고 붙어있는 그 위쪽이 만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쪽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우리가 원래 국동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아니고 러시아를 견제할 정도만 나가는데 힘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혼좀 내줘야 되겠다. 왜? 제국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미 제국과 일본 제국이 충돌하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은 적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일본도 알죠. 자꾸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미 영일 동맹 동맹 계약서를 2번이나 갱신합니다. 영국 측에서 우리 앞으로 자동 개입 안 해. 나옵니다. 옛날엔 자동 개입이었었어요. 그 동맹 협정이. 근데 이제는 자동 개입 안 하고 뭐 미국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니들하고 안 돕고 이런 식으로 벌써 영국이 딴질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 협정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 세죠. 그럼 일본을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하고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죠. 왜? 네.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한테 사인을 보내죠. 왜? 독일하고는 이 아시아에서 이해 충돌이 없단 말이죠. 일본하고는. 네. 예, 그런 마당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일본을 갖다가 자극하면 어차피 독일하고 지들은 서로 이제 편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제좀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알고 아까 그 김장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미리 알고 미국한테 시비를 안 거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저러나 일본은 이미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었죠. 왜냐면 일본은 더더욱 미국에 대한 미국가 많습니다. 예. 하와이는 사실 이 미국이 하와이를 뺐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50% 이상의 주민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미국 대기는 뭐 선교사 네, 빼는 네.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대전 때는 영미 세력과 함께했던 일본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오히려 독일과 손잡고 이제 미국 영미 세력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그 변화 그건 뭐냐 했을 때 어쨌든 뭐 조선이나 먹고 이럴 때는 괜찮지만 이제 이게 뭐 중국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먹고 이러면 이제 영미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일본이 먹겠다고 달라드는 이해 그래서 충돌이. 이제 식민지가 많았던 큰 제국주의하고 인제만 올라오는 작은 제국주의가 어쨌든 식민지를 놓고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을 갔기 때문에 결국에 전쟁을 터진 거다. 대동아 공영권 예. 그런 기치를 들고 이제 예. 막 명분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설명을 좀 배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진주만을 어쨌든 폭격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참전의 계기를 딱 잡아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제가 할까요? 네, 제가 네. 조금 해볼까요? 예. 하와이 살았으니까. 그럼 예, 예, 먼저 예, 해주시죠. 아까 그 책 그거 예. 잠깐만. 예. 말씀해 주시죠. 하와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글렌 페이지 교수하고 하와이 비사생세계 연구소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이민이 1903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 이민 100주년인데 우리 이민사에 대해서 저의 지도 교수가 저보고 논문을 써라 했는데 저는 통일 문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 웨인 패터슨이 논문을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네. 한인 하와이 이민에 대해서 두 권 냈는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메리카로 가는 길,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이게 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와이 이민 1세. 네. 이것은 이제 하와이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았는가.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 좀 살면서 보면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진주만을 폭격을 했는데 그때는 속았어요 다들 하와이 주민들도 네. 루스벨트가 네. 우리는 몰랐다. 네. 아니 그 함대가 일본 함대가 태평양을 일주일 뭐 이상 걸려서 오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이제 거짓말이고 그리고 네. 비행기가 적기가 오는데 루스벨트가 뭐라냐면 우군 이제 우리 비행기가 오게 돼 있었다 그때. 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네. 그 뭐 엄청난 약 2,000명 이상 죽고 1,000명 사망, 부상 네. 한 3,000명의 그 예, 그렇습니다. 인적 희생이 있었죠 미국에. 예. 비행기 29대 아니 전폭기가 188대. 예. 그냥 앉아서 전 예. 비행기 뜨지도 못하고. 날아갔어요. 네. 전함이 18대. 그 다음에 비행기가 전폭기가 또 피해는 166대. 네. 뭐 일본은 사망이 64명, 네. 비행기 29대, 네. 함정 5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2차 대전에 개입할 생각이 없으니까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한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염전 사상 이런 게 그렇죠. 지금까지 전쟁 할 마음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역시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네. 업무를 해가지고 네. 진주만 폭격을 하게 해서 미국 국민들을 분노를 시켜가지고 2차 대전에 이제 개입하죠. 개입하고. 더 자세히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아까 그 말씀드렸을 때 맥컬럼 보고서라고 하는 거하고 내무장관이 그 어쨌든 일본에 대한 그 검수
이런 걸로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동남아를 침공하게끔 왜 동남아에 침공해서 거기서 철강 원료를 갖다가 그 약탈해와야 되고 석유도 가져와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되죠. 6월 달부터 이제 재산 동결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막 첩보가 들어옵니다. 엄청 첩보가 들어오는데 그 41년 초부터 첫 번째 액션을 그 루즈벨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하와이 함대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하와이 함대 사령관은 이미 그 사람도 그 일본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게 하와이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도 있었고 하니까 여기에 그 방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차드슨을 갖다가 다른 데 전출시켜 버립니다. 예, 왜? 그러면 일본으로 하여금 진주만 폭격을 유도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미국 측 피해가 없게 되면 참전 명분이 떨어지죠. 미국인들이 분노 게이지가 안 오르겠지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당해봐야 미국인들이 흥분할 거 아니냐. 자, 그래가지고 그 리차드슨 제독을 그 자리에 해임하고 김멜 제독으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자꾸 좀 한번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 이거는 저기 공격하라고 지금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첩보가 올라옵니다. 외국의 그 각종 첩보들이 취합을 하면 뭐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진주만과 같은 지형에 있는 그 일본에 있는 그 어떤 그 해안 그 근처를 해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이제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함대를 폭파하기 위한 그것도 제조하고 있다. 뭐 이게 심지어는 그때는 검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그 미국 주재 대사관이 있었어요. 대사관이 유지가 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무관이 이제 막 보고를 해요. 이거 곧 터질 것 같다. 이게 언제 그러니까 근데 그 말할 때가 41년도 여름인데 그때 이미 미국은 일본에 암호를 갖다 해두겠어요. 예, 제2엔 65인가 하는 암호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고 있는 거 다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루스벨트가 앞으로 이름 보고 하지만 입 다물어.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미국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백성들 이 분노 게이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스벨트가 그 당시 해군 장관한테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함대 큰 항공모함 하나 폭파시켜 버리자. 자포. 예, 자포가자. 위인이 생각. 예. 부일도 하고 뭐 메이너도 하고 많으니까 자포가자 그러니까 그 해군 장관이 에이 대통령 각하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겠죠. 예,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고물 함대 거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좋은 함대는 다 빼라. 그러면서 좋은 함대들은 진주만에서 약 2,000마일 떨어진 아주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얻어터지기 맞게끔만 딱 해놨죠.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자료가 있는데 그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U.S. National Security Archive 그 미국 그 안보 문헌에 그게 보통 최장 40년이 지나면 다 비밀 해제가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지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제 책의 타임라인에 보면 루스벨트가 이걸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도록 학수고대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했는가 하는 걸 몇 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41년도 3월달에 예. 미 해군 정부 전문가 예. 가 이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일본 기습 공격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예. 5월달에는 기업인을 초청한 만찬장에서 예. 루즈벨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을 모르게 하는 요술쟁이다. 이렇게 또 암시를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또 저기 내무장관 이키스라고 예, 이키스. 이게 이제 루즈벨트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일본이 침공하도록 유발할 것이고 나아가 미국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미국이 대전에 참가한다면 국제사회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아주 음모 보고를 딱 하고요. 구체적인 업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수 조처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동결도 하고. 예. 일본 재산.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미 해군이 이제 그 암호를 해독해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작전 지휘관들한테 배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똑같은 7월 달에 멕시코에 그 미국 대사관 무관이 이제 하는데 일본이 이제 진주만에 있는 미 함정을 공격하라고 이제 소형 잠수정을 건조하고 있다라는 예. 보고를 올리고 특히 8월 달에는 영국에서 예. 세발자전거라는 척보원이 예. 이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세부 정보를 FBI한테 고위층에 전달하고 FBI가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좀 더 보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결정적인데 뭐냐면은 그 41년 10월 달에 소련 정보 책임자가 네.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저자가 일본이 진주만을 80일 이내에 공습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본국에 보고를 했고 소련 정부가 미국에 알려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32,000단어 정도 보고서인데 이게 네. 이제 삭제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발생한 일이 뭐냐면 루즈벨트가 그 진주만 공습으로 발생한 미국의 사상자를 응급 구호하기 위해서 네. 12월 7일 이전까지 진주만 부근에 병원선을 대기시켜라. 그러니까 12월 7일이라는 건 디데이도 알고 디데이까지 있어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알고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 치료하려고 적십자술을 통해 가지고 대기를 시켜놓는 그 동원을 했다.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스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거기 참가했었는데 그걸 이제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는 윤리적으로는 사악한 짓이었으나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주 증언까지 나오는 이런 대목이 이제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처칠도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25일 날 이제 일본이 공습할 거다라고 이제 미국에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칠이 자기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자서전에 예. 그랜드 얼라이언스라고 예, 하는 예, 그 위안 자서전에서 동맹. 이제 반역 사실 루즈벨트는 반역을 한 거다. 자국민을 그렇죠. 죽게 만든 반역이다 그거. 예. 여기 잠깐만요. 예, 그 말씀. 처칠이 네, 이제 테헤란 회담에서 43년 11일에 네, 스탈린 보고 네, 루즈벨트가 참정 부실을 만들려고 네. 한 것은 네, 그 진주만 공격을 일어나게 한 것은 반역행위다. 반역행위. 처칠이 스탈린 보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이거 황선원 선생님한테 놀란 것이 예. 내가 하와이에 살면서 그 주민들이 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네. 거짓이라는 걸. 아, 그런데 놀란 것이 이 황 선생님이 71페이지에 네, 41년 11월 25일 루즈벨트는 전쟁관 장관 헨리 스팀슨에게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네.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속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황 선생님 여기 오는데 또 놀랬다고요. 네. 정확하게 네. 지가 옛날에는 몰랐다 했는데 네. 자신이 이야기를 해놓고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예. 이 위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성. 네, 네. 그건 반박 증거를 네, 딱 적시를 그렇죠. 해놓고 바로 이렇게 된 거네요. 결연과 폭력, 네. 강제와 폭력. 근데 예. 참 미국이라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 게 사실 백일화에 드러나면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그날 네. 딱 뭐냐면 Great Relief 뭐 영문화 하셨으니까 뭐.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1953년도에 그 7월 8일 날 저 휴전협정 19일을 앞두고 네. 이 전쟁을 갖다 기획하고 완전히 그 총괄했던 책임자 딘 애치슨이 프린스턴 대학에 와가지고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코리아 캠으로 Saved us. 네. 라고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그 루즈벨트 같은 얘기 예, 그레이트 릴리프 위대한 구원이다. 네. 예, 살았다. 예, 살았다. 이제 바로
예. 전쟁에 의해서 살찌고 전쟁에 의해서만 유지돼서 맞죠. 그걸 이제 미 제국의 예. 실체를 또 2차 대전 참전 과정을 통해서 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 2차 대전이라는 게 뭐 결과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1억 명이 참가하고 7,200만 명이 같은 사상자가 생긴 예. 인류 역사의 참극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 전쟁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살육전들이 막 벌어지고 학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민간인까지 포함해서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독일에서 벌였던 그 드레스덴 드레스덴 예. 학살이라고. 그 박근혜는 거기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드레스덴. 드레스덴 학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마 박근혜는 그 드레스덴을 드레스 입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예, 그 뭐 미안한 네. 얘기지만 무지하니까. 예. 여기 한마디 하면 네. 말씀하시죠. 처칠이 네. 그 드레스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네. 거기 군수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민간인들은 사는데 네. 완전히 그 어떤 보복으로 네. 네? 그 네. 한 독일에 대한 네. 응징 같은 식으로 막 보고 그것도 이제 그렇고 네. 이제 히로시마도 그렇고 네. 그래, 인종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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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만이 들어와가지고 네. 루즈벨트 죽고 네. 네. 트루만이 들어와가지고 히로시마 그리고 한국의 그 폭격, 네. 나팜턴하고 네. 이런 무자비한 나는 이걸 연결시켜요. 아, 물론. 드레스덴, 히로시마니 한국의 폭격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뭐 베트남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네.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인데 처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미국 영미 내가 그 구체적으로 그때 폭격할 때 썼던 폭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겁니까? 그 네, 주로 그 네. 드레스덴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옛날 도시예요. 아주 유서가 깊은.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 시설 없는 데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미국이라는 데가 적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한마디로 공포감을 조성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할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은 철저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끔. 네. 그럴 때는 민간인이고 뭐 분위기가 안 가립니다. 오히려 민간인을 갖다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생함으로써 그 전쟁 의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 네. 예, 그게 뭐 전형적인 수법인데 우리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나 드레스덴이 그런데 뭐 드레스덴의 참극을 물론 뭐 미국이 폭탄 투하한 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은 드레스덴의 참극은 비교적 7,100톤 정도를 투하를 했다고. 7,100만 톤. 7,100만 톤. 그러면 이게 100톤이 1톤 트럭으로 7,100만 대군을 예, 갖다 예. 떨어뜨리는 예, 거잖아요. 예, 예. 10만 그러니까- 정도의 도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원까지 다 폭격을 당해가지고 동물들이 그냥 그 네이팜탄에 죽어가는 광경을 갖다가 묘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제 책의 상자에서는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 저기 딸아이가 살아서 생존자 증언을 예. 하는데 예, 그 물 묻은 담요를 딸한테 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예, 예. 그래서 돌아보니까 엄마는 화염에 예. 붙어요. 나도 그거 봤어요. 네. 그 막 폭탄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해갖고 질식사를 예, 하고. 그 질식사. 근데 북한 폭격도 안 했습니까? 평양도 예, 그렇지 그렇죠. 않나? 돌돔이 하나가 드레스덴 한 도시인데 네. 북한은 전체를 전역을 갖다 해요. 막. 우리 집도 폭격했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저기 요한 갈등교수가 너 집이 군사 목표나 아, 예. 네. 네. 그것도 아니고 유럽도 그랬다. 군사 네. 목표도 아닌데 유럽도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인류에 대한 범죄지. 예, 그렇죠. 폭격. 예. 그러니까 이제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히로시마 그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얘기하는 거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는데 그걸 뭐 간단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원래 독일이 항복하면서 일본도 이미 백기 사인을 보내고 그 전까지 도조 히데키 수상이 그 매파한데 그 사람을 해임하고 아토가 안베 그 수상으로 바꿨죠. 네. 그리고 하여간 연합국에다가 계속 그 한국 사인을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무시했죠. 네. 근데 이제 일본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항복하면 이제 딴지를 걸지 말아야 되는데 뭐 천황제를 유지하게 해달라. 뭐 히로히토 천황은 내 보내더라도 그 제도는 뭐 하여간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트루만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련과의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경고. 예, 경고죠. 그게 제일 컸죠. 제일 사실은. 컸죠. 맞아요. 예, 완전히 까불지 마라. 트루만이 아주 나쁜 놈이 예, 원폭도 던지고 한국의 전쟁도 일으킨 놈이 트루만이. 트루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루만 뒤에서 참모한 놈이 바로 제가 항상 그냥 욕하는 에치슨. 긴 에치슨. 네, 에치슨. 예, 그 아주 지독한 그 시원주의자. 어쨌든 지금까지 어쨌든 그 2차 대전의 그 참극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어떠한 관계와 폭력, 기만을 써서 이제 참전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가. 특히나 이제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이런 폭격이라든가, 거긴 다 우리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나가사키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어쨌든 그 디아스포라와 이 슬픈 역사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그렇죠. 있는 건데. 보상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분명한 어쨌든 그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임을 그렇죠.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한마디. 네. 그래서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1946년도 봄에 니렌베르크 전범재판이 열렸죠. 네네. 전범재판소에서 그 미국적 수석 검사로 나온 네. 로버트 잭슨이라고 하는 그 수석 검사가 있었죠. 미국 쪽이요. 예, 미국 측. 네네. 나와서 이제 성전국이니까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전쟁 관련 법이 이 적과 그러니까 연합국가 동맹국 양쪽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측이나 우리 미국이나 영국 측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얘기를 자기가 미국적 수석 검사이면서도 미국이 얼마나 끔찍한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가 여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것도 이제 시인을 한 그런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